여러분 똑같이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1단락 주제 세팅 단락이야. 자, 주제 세팅에서 이러한 뭐 그래서 그중 한 단어 찝으면은 자기 유변 유체예요. 그럼 이게 왜 필요한지 다시 첫 줄부터 흐름을 좀 잡아보면, 자, 하면 같은 게 인과적으로 앞쪽 내용 때문에 뒤쪽이 만들어지는 거죠. 인과니까 앞쪽에다 원인, 뒤쪽이 결과. 영어로 제가 cause C, effect E. 그래서 인과 구조를 제가 이렇게 기호로 도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한다는 거 수업 들었던 학생들은 알 거니까. 자, 그러면 1번 외부에 힘이 있으면, 2번 특정 위치 기준으로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운동인 진동. 자, 그러면 지금 진동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진동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그런데 외부의 힘, 진동이 발생하죠.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주시면 외부의 힘이 진동을 만든다야. 자, 그래서 건물을 설계할 때에는 이러한 건물의 진동을 줄이거나 없애는 제진 시스템을 적용한대요. 자, 그럼 봐. 진동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문제였나 보군요. 해결 방법은 뭡니까? 제진 시스템이야. 여기까지 흐름 잡히셨습니까? 그 중에 자기 유변 유체를 활용한 제진 시스템은 건물의 진동 크기에 따른 제진에 효율적이고, 자기 유변 유체는 구성 입자가 쉽게 움직이는 액체의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자성 입자를 섞은 물질이래. 자, 그러면 자기 유변 유체에 대한 정의죠. 자, 이 유체는 다시 지시요.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되게 되면 자성 입자가 자기장 방향으로 배열되면서 점성이 커진대요. 자, 1. 자기장 형성. 2. 자기장 방향으로 배열되면서 점성이 커진다. 자, 그러면 인과 원리가 지금 2개 나왔거든. 자, 이거를 어떻게 그냥 이대로 놓고 보시면 내용을 찾다가 결국 정보관계가 안 보여서 헷갈리기 때문에 구조도를 정확하게 그려주시고 가시고, 저 따라오세요. 자, 이게 여기 기준 잡아주세요. 좀 손이 좀 바쁘셔야 돼. 또는 뭔가 처리가 되는 그 느낌이 확 오셔야 돼. 근데 이제 좀 아예 기본적으로 좀 속도가 아예 안 나오는 친구들은 뭐 한 지문 정도 그냥 버리고 가는 것도 전략적일 수는 있는데, 일단 제 수업을 듣고 1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은 그건 아니겠고, 뭐 나는 3등급이 목표다 이런 친구들은 한 지문 버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근데 어쨌든 똑같아 얘들아. 우리가 수학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면 돼. 내가 시간이 부족해서 2지문을 날리면 92점 정확하게 맞을 생각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것처럼 얘도 정확하게 정확성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답이 나오는 거니까. 자, 1단락 보세요. 자, 순서대로 가볼게. 첫 번째 뭐가 있어? 외부에 힘이 있어. 그럼 뭐가 생겨난대요? 진동이 생겨난대요. 자, 그러면 인과 구조를 잡아봅시다. 첫 번째, 외부 힘 때문에 진동이 생기더라. 그럼 진동을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진동 해결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데? 여기 나와 보니까 자기 유변 유체, 즉 제진 시스템이 있고, 그 제진 시스템 중에서도 1단락은 주제 세팅하는 토픽 세팅의 단락이라 그랬었고, 주제 세팅으로 뭐가 나와 있다? 자기 유변 유체가 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원리가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 보자. 그럼 자기 유변 유체는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는데요? 자, 일단 보니까 자기장 형성이 되면 이 자기 유변 유체는 액체와 뭐로 이루어져 있냐? 액체랑 자성 입자. 액체랑 자성 입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 액체랑 자성 입자가 자기장 방향으로 배열되면서 점성이 커진대요. 그리고 점성은 뭐래? 운동에 저항한대. 아, 그렇구나. 즉 진동이라는 운동에 저항하기 위해서 점성이 필요한가 보구나.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럼 1단락에 나온 핵심 원리 이렇게 딱 잡히셔야 되고요. 다시, 그러면 자기장이 세지면 세질수록 어떻게 되겠어? 점성이 세지니까 운동에 저항한 힘도 커지겠다는 원리가 또 하나 나와 있죠. 여러분, 과학기술에서 이렇게 인과 PS 원리 나오면 무조건 출제야. 그래서 여기도 지금 자, 외부 힘에 따라 진동이 발생했다도 원리고, 그걸 해결하겠다 PS 구조니까 당연히 여기도 출제 포인트고요. 두 번째, 자기장에 의해서 자기장 반영에 점성이 생겼다. 이것도 핵심 원리니까 두 가지 다 출제 포인트로 잡아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이쪽 봅시다. 자, 2단락. 자기 유변 유체를 활용한 제진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건물이 진동하는 가속도를 측정했다. 자, 1번 가속도 측정. 두 번째, 자기장 생성. 자, 그래서 진동이란 이동, 움직임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가 진동에 대응할 것이고, 그럼 얘네는 다시 또 뭐가 필요하니? 1번 가속도 감지기, 제어기, 감쇄기 등이 있고, 응답 인식 과정과 감쇄 제어 과정인데, 응답 인식 과정과 그 다음 단락이 보나마나 감쇄 제어 과정 나오겠죠. 자, 그럼 2단락, 3단락, 4단락의 흐름도 한번 쭉 크게 한번 잡아봅시다. 자, 따라오시죠. 자, 그래서 2단락에서 원래 이거 여러분 손으로 그린 다음에 제 거 보고 베껴서 교정하셔야 돼.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그릴 시간을 드렸으니까 바로 가는데 평소에 연습을 꼭 그렇게 해오셔야 됩니다.
자, 1단계로 뭐 한대? 가속도 측정한대. 그 다음에 자기장 생성한대. 그러면 당연히 자기장에서 점성이 생겼으니까 진동의 상쇄를 시킬 수 있는 점성을 높이겠죠. 이게 핵심 원리죠. 근데 얘들아 잘 봐라. 자, 가속도라는 건 진동 때문에 생긴 거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자, 외부 힘 때문에 진동이 생겼다 1, 가속도가 생겼다 1, 맞죠? 그것 때문에 이 자기장이 생겼다, 이 자기장이 생겼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점성을 키워서 운동에 저항한다. 진동을 상쇄하는 점성을 만들겠다. 결국에는 노란색 1, 2, 3번 정보가 다시 한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달락이 뭐 정보량이 많아 보일 수도 있고 적어 보일 수도 있는데 아니야. 정보는 그냥 3개야. 바꿔 얘기할게. 진동은 가속도로 측정해.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기장을 만들어. 그래서 점성을 키워. 진동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럼 결국엔 1, 2달락의 핵심 원리는 딱 이걸로 한 문장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잡히셔야 된다는 거. 자, 되셨으면 자, 2달락까지 이제 됐죠. 자, 3달락은 3달락 가기 전에 가속도 감지기, 제어기, 감쇄기 3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가속도 감지기가 있대. 두 번째는 제어기, 세 번째는 감쇄기. 야, 그런데 어휘력을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당연한 얘기지만 가속도를 감지해서 자기장을 제어해서 진동상쇄 점성을 높인다, 감쇄를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문에서는 각각이 어디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은 없으나 얼마든지 우리는 이렇게 정보를 분류할 수 있는 기준들을 잡아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더 들어가 볼게, 이제. 그러면 이제 응답 인식 과정에 대한 설명인데, 봐봐. 아까 1번도 힘이 작용했어. 그럼 뭐가 나타나? 진동 상태가 나타나는데, 일단 그걸 가속도로 측정을 해. 자, 그러면 봐봐. 한쪽으로 움직이면, 인과죠. 먼저 가속도 감지기 내부엔 특정 질량을 하는 질량체가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준대요. 지금, 자, 2단계를 설명하면 1단계 뭐야? 한쪽 방향이면 질량체가 2-2 반대쪽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됐어? 건물 반대 방향으로. 그럼 이렇게 힘을 받은 앞전 소자에서 자, 2-3 전압이 발생하고요. 자, 이것도 모르겠으면 서술로 잡으면 돼. 건물이 진동으로 흔들리기 시작한다. 서술로 1번이요. 가속도 감지기 특정 질량 가진 질량체가 관성에 의해서 건물의 운동 방향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한다. 2번 서술어요. 3번 전압이 발생한다. 3번 서술어요. 그래서 2-1, 2, 3단계야. 이때 발생한 전압은 크기가 매우 작아서 왜곡이 일어나는 문제가 있으니 원인은 뭐야? 크기가 작아요. 그러면 증폭시켜줘야 될 거냐. 그래서 자체 전원을 지니고 있는 제어기에서 어떻게 전류를 보내서 증폭시켜준대요. 이해됐니? 자, 그러면 봐. 다시. 어떻게 가니? 자, 앞전 소자에서 발생한, 즉 가속도 측정기에서 발생한 전압 놔줄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제어기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방향으로 가. 다시 그래서 수신을 하는 거죠. 됐니? 자, 그럼 봐라, 얘들아. 지금 제어기랑 가속도 감지기 사이에 어떤 정보를 주고받은지 정보 관계가 나왔잖아. 안 물어볼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디테일을 놓쳤을 텐데 이걸 자꾸 눈으로 내용 디테일을 잡으니까 터지는 거라고. 여기까지 구조도 그리셔야 돼. 저 따라오세요. 자, 쌤, 여기 좀 잡아주고 계세요. 여기 한 1분 정도 잡았다 오세요. 라이브 듣는 친구들 있으니까. 자, 고개 들고 여기 봅시다. 자, 3단락인데요. 자, 아까부터 얘기했었던 1번 외부힘, 2번 진동, 1, 2, 3단계 순서는 계속 바뀌진 않아요. 자, 그럼 봐. 외부힘에 따라서 진동이 발생을 했으니까 뭐 해야 돼? 재진 시스템으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은 여기까지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진동을 뭐로 측정한다? 가속도로 측정을 할 거야. 그럼 당연히 가속도 측정기로 측정을 했는데 문제가 뭐니? 크게 작아요. 크게 작으니까 어떻게 하겠대? 제어기에서 전류를 보내서 증폭해서 수신을 해서 드디어 가속도는 이렇구나라고 측정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가속도 측정기, 그 다음에 어떻게 제어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됐니? 정확히 죄송해요. 가속도 측정기는 가속도 감지기네. 가속도 감지기. 그러니까 측정 어디서 하는 거야? 제어기에서 일어나고. 자, 그럼 이제 2-1 건물의 운동방이 이쪽 방향이면 관성이나 질량체는 반대로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것이 앞전 소자를 누르게 되고 당연히 앞전 소자는 압력을 전압으로 바꾸는 소자니까 이거 몇 번 평가원 기출 됐었다. 앞전 소자도 배경지식으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압력을 전압으로 또는 전압을 압력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을 전압으로 바꿨어. 그러니까 당연히 전압이 발생을 할 거고 크기가 작은 문제는 어떻게 증폭해서 해결하고 그 원리까지 나와 있죠. 그럼 애들아 봐봐. PS 구조의 원리를 갖다 냈는데 얘를 출제를 안 하겠어요. 이 별표 치는 건 제가 다 출제 포인트라는 거야.
그래서 과학기술 지문을 보시면서 이런 출제 포인트들을 익히셔야 되는데 그냥 풀이과정 이렇게 쓰세요. 실전에서는 풀이과정을 암산을 하시든 안 쓰시든 뭐 뒤집어 쓰시든 거꾸로 쓰시든 그건 여러분 선택이니까 일단은 지금은 이렇게 하실 줄 알아야 실력이 늡니다. 자, 넘어가서 4단락 볼게요. 자, 감세 제어 과정은 응답 인식 과정에 산출한 가속도의 크기에 따라서 자, 이제 몇 단계야? 이제 마지막 3단계 감세해야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감사하겠대? 아,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는 원리를 쓰는구나. 자, 감쇄기는 자기유변 주체가 들어있는 밀폐된 원통 실린더 안에 벽면에 밀착해서 실린더 양쪽 끝을 이동하여 실린더에 들어간 장치인데 이 피스톤에는 한쪽 끝 반대 끝까지 이어지는 가늘고 긴 구멍이 나 있고 건물이 진동하게 되면 실린더 안의 피스톤이 건물의 운동 방향으로 실린더 끝 쪽으로 이동한대요. 이때 피스톤이 이동하는 쪽 실린더 공간이 있는 자기유변 유체는 피스톤이 밀어내는 압력에 의해서 구멍을 통과해서 이동하는 반대쪽으로 이동한다. 아, 진짜 머리가 복잡해 죽겠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니까 결국 운동 에너지, 진동을 줄여주는 원리니까 얘는 무조건 출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봐봐. 크게 세 단계가 있다 그랬었잖아. 어디. 약간 색깔을 바꿔볼게요. 감지기, 제어기, 감쇄기. 그러면 응답 인식 과정은 뭐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감지기와 그 다음에 제어기에 대한 얘기지. 즉 감지기와 제어기에 대한 얘기지. 자, 그러면 이제는 감쇄기 얘기할 차례잖아. 그럼 이제 감쇄기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감쇄기는 이제 어떻게 돼 있대? 밀폐된 원통 실린더 안에 있는데 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자, 얘 나왔다. 자, 잘 보세요. 건물이 진동하게 되면 자, 외부 힘으로 1, 2 건물이 진동했죠. 그럼 어떻게 돼? 건물의 운동 방향으로 피스톤이 이동한대요. 자, 원리 생각해 보자. 피스톤은 건물의 운동 방향으로 가. 그런데 피스톤이 밀어내는 압력 때문에 반대쪽 방향으로 마찰을 간다는 거죠. 그럼 봐봐. 마찰 에너지가 뭘 만들어? 열 에너지를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4단락까지 구조 처리하겠습니다. 감쇄 제어 과정. 2단락은 응답 인식 과정. 여기는 감쇄 제어 과정. 그리고 핵심 원리는 자, 여기 잡고 계시죠? 운동 에너지를 연 에너지로 바꾼다. 어떻게 바꾸니? 1, 2 진동 발생하면 자, 4단락 핵심 원리는 이제 뭡니까? 운동 에너지를 연 에너지로 바꾸는 건데 진동이라는 건 운동 에너지겠죠.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자, 진동이 벌어지면 피스톤은 건물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피스톤이 밀어냈으니까 그쪽에 있었던 유체가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서 마찰이 열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결국 진동, 운동 에너지가 마찰로 인한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에너지가 감쇄되는 거겠죠. 운동 에너지 감쇄겠죠. 여기까지 핵심 원리 잡았니? 자, 필기도 하셨어야 됐고, 자, 필기도 하셨으면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5단락. 자, 만약에 응답 인식 과정에서 산출된 가속도의 크기가 기준보다 크게 되면 어떻게 된대? 자, 전류를 보내서 어떻게 점성을 더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전류의 크기와 점성이 자기색이 비례하고 점성도 비례하겠지. 결과적으로 운동에 저항한 힘이 커졌기 때문에 감쇄력도 커진다는 거죠. 반면에 작아지게 되면 어떻게? 전류를 보내지 않아 버리면 되고 그러면 기존 점성만 가지고 되는 거잖아. 자, 5단락도 표 처리하셔야 돼요. 이게 실력이야. 그러니까 이 지문을 실전에서 어떻게 풀어요는 그거는 이 다음에 보여드릴 거고 일단 이 지문이 이 정도 분석이 되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게 교과서 학습 활동이야, 얘들아. 그리고 수능을 잘 이해하고 있는 학교의 내신 문제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고개 들고 봅니다. 자, 이제 제어기에서 감쇄기로 보냈는데 그 신호가 기준 이상이면, 즉 진동이 큰, 가속도가 큰 상태가 되면 전류를 보내서 비례해서 자기장도 커지게, 점성도 커지게 해서 감쇄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가는 거고, 그 기준 이하로 가속도가 내려와 버리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류 유지, 자기장 유지, 그러면 점성도 원래대로 감쇄력은 떨어지겠다까지 정리가 되셨죠. 이게 이제 니은 가지고 문제를 만든 거고. 자, 마지막 6단락은 뭐 의 얘기하면서 요약 정리로 끝났으니까 별 정보 없습니다. 자, 실전에서 이렇게까지는 못하는 건 맞아. 근데 얘들아, 너희가 해설 강의 들으면
수학에서도 뭐 그거를 처음 딱 30번 킬러 문제를 내가 처음 푸는데 그걸 듣자마자 그걸 풀 줄 아는 애는 한 명도 없어요. 아, 저렇게 푸는 거였구나.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실력을 쌓아서 킬러 유형들을 연습해야 저기까지 가나 보구나. 아, 내가 아직 진도, 개념을 못 끝냈으니까 개념 진도를 일단 나가봐야 되겠구나. 그런 식을 느끼는 것처럼 이건 여러분이 운 좋게 찍어서 맞췄을 가능성도 있고 정확하게 모든 정보를 처리한 상태가 아니어서 낸 답을 자꾸 최선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되셨으면요, 틀릴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걸 되는 과정까지 가시는 거야. 자, 필기 잘 정리해 주시고. 자, 제가 좀 더 이제 간결하게 털었어야 되는데요. 자, 수업 들으시면서 구조 처리하시면서 내용에는 다 되셨을 거니까 답은 되게 쉽게 나오실 겁니다. 하나씩 볼게요. 그렇죠. 일단락에서 어떤 원리냐? 힘에 의해서 진동 발생이라는 기본 원리. 자, 그 다음에 감색이 아마 4단락 있었을 건데 이걸 통해서 이동했는데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판단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 중요한 정보에서 정보가치 높은 데서 정답 될 확률이 87% 이상이라 그랬지. 그럼 쓸데없이 2번 선지 같은 잔챙이에서 시간 쓰지 마시라고. 3번, 재진 시스템은 그렇죠. 이 진동을 해결하는 게 재진 시스템이지. 자, 최저는 있었는지 이런 건 다시 한번 얘기할게. 내가 노란색으로 현관패진 이런 거, 뭐 가늘고 긴 구멍인지 이딴 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러니까 어차피 확인 안 되고 얘네 확인하러 들어갈 때는 시간이 충분할 때 들어가시면 되니까 어차피 얘네는 정답 될 확률이 낮다 넘어가세요. 앞전 소자에 발생한 전압의 크기는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잠깐만요. 작아서 문제라고 하지 않았어?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했던 거 아니냐? 맞잖아. 자, 그럼 봐 이제. 가속도 감지기는 제어에서 산출한 가속도의 크기를 수신한다? 감지기가 감지해야지 어떻게 수신을 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상한 애가 4번, 5번이야. 그러면 발체독을 들어가도 감지기가 왜 수신을 해? 발체독 해보면 보이시죠? 그래서 봤더니 노란색으로 발체독 해볼게. 어디 나와 있어? 그렇지. 자, 일단은 감지기에서 힘을 가해서 전압 발생인데 왜곡 발생의 문제 때문에 제어기에서 다시 증폭하라라고 보내는 거잖아요. 됐어? 자, 그러면 1번 문제 풀어나가는데 필요했던 건 저 따라오십시오. 이쪽이죠. 즉, 크기가 작아서 뭐가 발생할 수 있어? 왜곡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크기, 얘들아 봐봐. 크기가 작다보다 중요한 거 왜곡이야. 문제니까. 어떻게 증폭했니? 그래, 제어기에서 감지기로 신호를 보내서 받아서 해결했잖아. 아니나 다를까 이걸 첫 번째 문제에 정답 선지 5번 선지로 설계하는 게 보이셔야 된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발체독으로 가셨든 뭐 이렇게 가셨든 어쨌든 이게 눈에 확 띄는 뭔가 접근이 되셔야 되고 얘들아 에너지를 좀 쓰셔야 돼.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주에 3시간 수업을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얘들아, 너희가 에너지를 가지고 정확하게 집중해서 만드셔야 되고 자꾸 막 처져 계시면요 국어 지문들만 날아간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기유변 유체야. 자, 그럼 봐봐. 그렇죠. 자기장을 만들어서 점성을 키워서 그걸 가지고 감쇄력을 높이는 거잖아. 그럼 봐. 건물의 진동이 크면 클수록 전류를 크게 생성해서 뭘 만들어야 돼? 점성을 크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잘 봐, 얘들아. 전류를 생성하는 물질이야? 아니면 진동에 비례해서 중간과정 다 떼먹었죠. 자기유변 유체는요, 뭐야? 점성을 크게 만드는 유체인 거야. 자, 그러면 얘를 좁히고 다시 한번 발체독이에요. 자, 그래서 발체독 들어갑시다. 어디 나와 있어? 여기 나와 있네. 자, 자기장이 형성이 되면 자기장 바이올로 배열이 돼. 운동에 저항하는 성질인 점성이 커진다야. 즉, 정리하면 뭐야? 점성이 커진다가 나와야 된다니까. 잘 봐, 얘들아. 봐. 점성이란 단어 나오지. 점성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액체 플러스 자성 입자로 만들어져 있지. 얘는 어떤 작용을 해? 점성이 커져서 감쇄력을 키우지. 답 나왔네. 자, 3, 4, 5번이 정확하게 감쇄의 원리를 설명했죠. 진동에 따라서 자기장이 생성이 되고 그러면 그 자기장에 따라서 뭐가 커져? 점성이 커지고 점성이 커졌으니까 뭐에 저항하게 돼? 운동에 저항하게 되죠.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러니? 감쇄라고 하죠. 자, 그럼 다시 본다. 자, 1번. 자기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1번 선지죠. 자, 자기장에 의해서 점성이 커진다. 3번 선지죠. 어떤 원리야? 자, 액체 플러스 자성 입자다. 4번 선지. 결국에는 운동에 저항한 힘을 만들어낸다. 감쇄한다. 5번 선지까지. 2번 끝났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핵심 아이디어인 얘를 가지고 1, 3, 4, 5가 괜찮구나. 4번 이상하고 2번 이상하구나. 이런 원리로 가셨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으시면 발제독을 하셔도 되긴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미 풀려, 얘들아. 그러니까 이 연습을 해야지 시간이 줄고 정확성이 생기는 거야. 좀만 집중하고 필기해 주시고
뭔가 되게 힘든 일들 많으신가 봐. 아, 수업을 너무 늦게 해서 그런가? 필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쵸. 수업이 좀 너무 늦죠. 간식이라도 좀 갖다 놔야 되겠네, 앞으로. 쌤 몇 시까지냐, 거기? 그지? 필기하세요, 여러분, 빨리. 놓치면 안 돼요. 나름 괜찮은. 요즘 워낙 문제가 떡이 돼가지고 그나마 좀 괜찮은 문제들 지금 제가 뽑아서 같이 보고 있는 거니까 조금만 좀 집중 좀 해주시고 7시 반까지네. 자, 넘어가서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진짜 중요한 거. 잘 봐, 얘들아. 자, 쭉 읽어보니까요. 감쇄력이 마이너스라는 건 방향이 다르다고 나와 있잖아. 보이니? 감쇄력이 방향이 다르다. 그럼 얘들아 잘 봐야 돼. 건물의 이동 방향이 마이너스여야 감쇄력은 플러스로 이동하겠죠. 플러스로 가겠지. 그러니까 증명이 이제 이거 얘들아. 지금 ABC 같은 경우에는 감쇄력이잖아. 자, 그러면 이 ACD 같은 경우에는 건물 방향이 있을 거고 건물 방향 때문에 피스톤 이동 방향도 생겼을 거고 피스톤 이동에 따라서 유체 이동도 생겼을 거예요. 자, 그럼 봐. 자, 유체 이동이 플러스였으니까 감쇄력 플러스지. 맞잖아, 얘들아. 내가 이렇게 밀어냈어. 이쪽이 플러스라고 해보라고. 그러면 유체가 이쪽으로 갔으니까 감쇄력이 이쪽이잖아.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감쇄력이 플러스가 되려면 뭐에? 진동에 대응하기 위한 힘이니까 마이너스가 나와야죠. 그래서 ACD는 이 흐름인 거고 반대로 아래쪽으로 가자.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건물 방향, 피스톤 이동 방향, 유체 이동 방향, 감쇄력인데 자, 절대적인 감쇄력은 A, B, C가 똑같고 그 다음에 D, E가 똑같은 게 보이셨을 거고 방향은 이쪽이 플러스였으니까 유체와 감쇄력은 마이너스 방향이잖아요. 당연히 이걸 물어볼 수밖에 없다니까. 정답 2번 끝이야. 그래서 얘들아. 자, 1, 2번에서 계속 묻고 있는 게 뭐야? 둘 다 방향이고 방향이죠. 자, 그럼 봐. 건물 진동이 됐을 때 가속도 감지기 질량체가 앞전소자의 건물 방향이고 앞전소자의 강한 방향 확인해. 자, 어디 나와 있어? 여기 나와 있네요. 자, 건물 운동 방향 반대 방향이야. 그러면 앞전소자의 방향은 건물 방향 반대 방향. 앞전소자는 뭐라고 쓰면 돼? 그러면 건물과 반대 방향, 여기선 플러스, 여기선 마이너스 되겠죠. 그럼 피스톤과 반대 방향 보이시지? 1번 괜찮고 2번 B에서 잘 봐 얘들아. 이거 말 지금 낚고 있거든. B에서 피스톤 이동하는 방향 플러스죠. D에서 자기 유변 유체가 이동하는 방향, D에서 자기 유변 유체가 이동하는 방향도 플러스예요. 됐니? 두 개가 플러스로 같으니까 정답 2번 끝이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그래. 질문. 자, 마지막 기억 13번 문제입니다. 기억 봅시다. 자, 감쇄기는 자기 유변 유체가 지닌 기존의 점성의 크기만으로 건물 진동을 감소시킨대. 자, 봐. 자, 1번. 제어기에서 더 이상 가속도 크기를 산출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가속도 크기를 산출했는데 기준 이하이기 때문에 전류를 더 이상 전류를 끊는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얘기한다. 자기 유변 유체가 있긴 있어. 그런데 점성이 작을 때가 있고 클 때가 있죠. 언제 커진다고? 기준 이상일 때 전류를 흘려서 그 전류가 흘러서 이제 어떻게 돼? 점성이 커지니까 당연히 저항도 커지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된 게 아니라 점성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원래 점성으로 간다죠. 자, 감쇄기 마찰로 인해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모두 갈지는 모르겠어요. 한 번에 다 갈 수가 있나? 왔다 갔다 하면 진동하면서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건 상식적으로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일부 간다고 일부 계속 반복하면서 줄어든다고 봐야 될 거고. 4번 선지. 가속도 감지기에 산출한 가속도의 크기가 제어기에 입력된 기준값보다 작아진 경우잖아. 정답 5번인데 자, 작아졌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전류가 안 흘러. 전류가 안 흐르니까 자기장이 생성되지 않아. 그러니까 원래의 자기의 점성으로 가는데 봐봐. 자기장이 없으니까 당연히 인과적으로 뭐가 없어져? 자성도 없어지는 거죠. 자기장이 없다, 자성이 없다잖아. 정답 5번 끝이라니까. 자, 필기하시고 자, 크게 세 가지를 얘기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기장, 자성 이런 기본적인 단어 뜻들이 안 잡혀 있는 경우인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내신까지 지금 하고 중1 내신까지 하다 보니까 알겠어요. 얘들이 특히 남학생들이 중학교 때 공부를 진짜 안 해버려요. 근데 이 자성이다 자기장이다 다 중학교 때 배운 거야. 그럼 언제 공부를 해야 돼? 고등학교 때 채워야 돼.
니네가 다시 무슨 중학생으로 다시 입학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고생스러우셔도 지금 모르는 단어 나오실 때마다 찾아서 정리하면서 하나하나 공부하셔야 되겠고, 자, 두 번째는 그렇게 배경 지식이 되시고 나셨다면 수학의 풀이 과정처럼 국어의 풀이 과정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지문 뚫고 구조도 그리려는 거예요. 그리고 나잖아, 자연스럽게 답 나오잖아. 우리 지문 거의 안 돌아갔잖아요. 돌아가더라도 좁혀놓고 정답으로 의심되는 애들 위주로 돌아가니 시간 정확성 다 이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실전에 다 쓸 수는 없다 하더라도 첫 번째, 내신 대비를 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복습하시는 거예요. 자꾸 저한테 독서 내신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바꿔 얘기해보자. 내신이라고 수능이랑 크게 다르니? 아니요. 어차피 똑같이 이렇게 푼다니까. 다만 실전에선 시간이 없으니까 내신에서도 안 읽고 풀듯이 실전에서 구조도를 생략하고 접근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생략하시려면 암산이 되시려면 평소에 정확하게 연습이 돼 있으셔야 되겠죠. 아시겠어?